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과정을 맡게 된 이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개념과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음식을 맛있고 맛깔스럽게 이렇게 담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음식을 맛있고 맛깔나게 담아서 여러 가지 식기나 소품 등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연출해내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합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푸드 코디네이터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푸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1970년대에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메뉴에 따른 재료를 조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요리 연구가, 테이블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레스토랑 프로듀서, 라이프 코디네이터, 파티 플래너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모두 총칭한다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예요. 그리고 푸드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을까요? 푸드 코디네이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포함해서 기획, 플래닝, 연출, 메뉴 개발까지 아주 넓고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직업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광고나 출판물에 사진 촬영용 요리를 마련하는 사람을 푸드 스타일리스트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또 기존에 만들어진 음식을 재조합이나 또 재배열을 거쳐서 맛있어 보이고 와 먹고 싶다 이런 감성을 추가해서 여기에 다양한 식기나 소품 등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아름답게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에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의 그 직업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또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언제부터 등장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없었어요. 잡지사 기자나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들이 본인들이 촬영을 하면서 그냥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직접 스타일링을 했어요. 이렇게 해오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해외에서 푸드 스타일링, 푸드 코디네이터, 그리고 파티 플래닝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해외에서 근무를 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귀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1세대가 등장을 하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 잡지사 기자 출신이나 또 이 1세대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그 어시스트들이 독립을 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한 유학파들이 본격적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의 활동이 점차 넓어지고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대중이죠. 그들에게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 푸드 스타일리스트 전문 양성 학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학원에서 수강을 한 졸업생이나 또 해외 유학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또 대학교에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전공 학과도 개설이 되고, 조리학과나 식품영양학과에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학과에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잡지, 단행본, 광고, 그리고 교육 분야,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잡지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제안이나 계절별 식재료, 또 컨셉, 그리고 재료, 그리고 요리 방법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되는 칼럼을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행본은 요리책입니다. 이 요리책은 책 한 권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모두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본인의 그 스타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여기에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를 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3번째는 광고 분야인데요. 이 광고 분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이 광고 분야는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명 광고, TV CF, 그리고 식품 제품 패키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광고 분야에는 요즘에는 이 3가지 분야의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또 라이브 커머스 방송,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홈쇼핑 등에서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째, 교육 분야인데요. 이 교육 분야는 예전에는 요리 연구가들이 주로 활동하던 분야였어요. 근데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진출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그 마트 문화센터에서 원데이 클래스 요리를 진행을 하거나 쿠킹 클래스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텔 VIP 클럽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그 VIP들에게 그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양성 교육기관인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또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개인이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촬영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하고자 개별적으로 푸드 스타일링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리도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리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나 기업들의 요리 클래스 특강이나 그런 것들을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담당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 교육 분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도 활동 영역을 넓혀왔지만 요즘에 그 스타 셰프들 많죠. 그 스타 셰프들도 이 교육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잡지 칼럼들이에요. 여기에 스타일 제안은
라이프 스타일 제안입니다. 셀럽이죠. 흔히 말하는 유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면서 여기에 요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칼럼이 진행이 되면 그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셀럽이 직접 레시피를 제안을 하고 메뉴를 주고 요리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셀럽들이 라이프 스타일 그 칼럼을 진행을 하게 되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그 셀럽의 스타일에 맞게 요리를 제안을 하고 레시피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연출하는 것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절별 칼럼도 잡지에서는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등장을 하는 칼럼이에요. 제철 식재료를 한두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메뉴나 기존의 메뉴에서 살짝 변형된 레시피를 구성을 해서 메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소품이나 이런 식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연출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계절별 칼럼에서는 스타일링해서 촬영을 마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이 제철 식재료로 사용되는 이 식재료의 정보, 언제가 제철이고 영양 성분은 어떻고 어떻게 조리를 하면 맛있고 조리 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원고를 작성을 해서 해당 기자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담당을 합니다. 다음은 컨셉별 잡지 칼럼인데요. 컨셉별은 한 가지 주제, 컨셉을 정해서 그에 맞춰서 요리를 구성을 하고 진행하는 칼럼이에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소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메뉴를 새로 짜서 구성을 하고 또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울리는 소품 등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칼럼을 만들어내는 것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컨셉별 잡지 칼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재료별 칼럼도 꾸준하게 등장을 해요. 이 재료별 칼럼은 한 가지 식재료를 정해서 그 식재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메뉴들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짜서 레시피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재료들을 활용한 요리와 재료를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컨셉에 맞게 연출하는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그 계절별 칼럼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이 해당한 식재료의 정보들, 언제 나오고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이고 영양 성분은 어떻고 또 어떤 재료들과 매치를 했을 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원고를 작성을 해서 기자들에게 넘겨주는 것까지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잡지 칼럼 중에서 요리별 칼럼도 있어요. 요리별 칼럼은 조리법 한 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에 맞게 작게는 서너 가지, 많게는 8, 9가지 정도의 메뉴를 구성을 해서 칼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재료를 조금씩 바꿔서 요리 칼럼을 진행을 합니다. 요리별 칼럼은 찌고, 굽고, 삶고, 또 베이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한 가지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칼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행본인데요. 단행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리책입니다. 이 단행본 작업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작업 방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저자가 책에 들어가는 메뉴를 구성을 하고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요리를 직접 합니다. 그러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은 이 요리에 맞는 그릇,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해서 그 컨셉에 맞게 아름답게 스타일링을 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저자가 하는 일과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이 단행본 작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방법인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저자가 돼서 요리부터 스타일링까지 모두 담당을 합니다. 푸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 요리의 특성을 모르면 그 요리에 맞게 맞는 그릇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소품들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들도 좀 넓게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본인들이 좀 관심이 있는 요리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요리책을 만들어서 저자가 돼서 책을 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본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요즘에 많이 작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자가 메뉴만 구성을 해요. 아니면 책에 들어가는 메뉴 구성과 레시피 작업 여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요리, 레시피 검수, 스타일링 모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담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칼럼은 셀럽들이 보통 요리책을 내고 싶다. 비전문가죠. 그런 분들이 요리책을 내고 싶다라고 할 때 진행이 되는 방법입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쟁이 가장 치열한 광고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지명 광고, TV, CF, 패키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고는 그 행사가 시작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나왔어요. 그럴 때 고객들이 매장으로 유입이 돼서 이 신제품을 구입을 하고 행사에 고객들이 참여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제품을 극대화시켜서 스타일링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광고 중에서 패키지인데요. 패키지는 여러분들 뭐 라면이나 떡볶이나 냉면 이런 것들의 제품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리 사진 작업을 하는 걸 패키지 스타일링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의 그 고도의 역량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트나 이런 데 매대에 가보시면 냉면, 떡볶이 이런 것들에 정말 여러 식품회사들의 제품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사진에 들어가는 요리가 정말 맛있어 보여야겠죠. 사람들이 뒷면을 보고 뭐 어떤지, 어떤 맛이 날까 이렇게 상세하게 읽어보고 구매를 하진 않거든요. 내가 이 제품 갖고 가면 나 이 사진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이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거야. 구매를 해야겠어. 이렇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맛깔스럽게 스타일링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패키지 스타일링은 예전에는 굉장히 인위적이었어요. 그리고 과장되어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인위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담고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서 윤기나고 맛있어 보이게 스타일링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은 뭐 광고나 교육 이런 것들 외에도 컨설팅이나 메뉴 개발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컨설팅 부분인데요. 케이크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 제작물을 기획해서 만들어낸다거나 식품회사 광고의 컨셉을 제안을 해주거나 또 식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일이 좀 생겨났을 때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의뢰를 하게 돼요. 자, 브랜드 컨설팅을 좀 잘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 부분이에요.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요런 디자인들을 컨셉에 맞게 제안을 했는데요. 완제품을 케이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이 브랜드 컨설팅은 그 컨셉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제안 자료를 만들어서 식품 회사에 제안하는 것까지가 브랜드 컨설팅입니다.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어요. 이 제품을 구체화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은 해당 식품 회사의 상품 개발팀이나 메뉴 관리실 이런 담당하는 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브랜드 컨설팅 중에 광고 컨셉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제안을 해요. 식품 회사에서 우리 이런 제품을 새로 출시를 할 건데 좀 잘 팔릴 수 있게 광고를 좀 잘 해주세요라고 광고 회사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광고 대행사에서는 열심히 회의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랬을 때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광고 콘티를 만들고 어떻게 광고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미지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어떤 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광고 회사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광고 컨셉 제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그 광고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광고 대행사에서 합니다. 이때 내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그 광고를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담당을 합니다. 브랜드 컨설팅에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작업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진행을 해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메뉴 중에 판매가 저조해요. 근데 판매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이럴 때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 좀 고급화시켜서 좀 사람들에게 좀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제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는 뭐 담음새라든지 아니면 새로 메뉴를 좀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매장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표준화된 매뉴얼과 작업 그리고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그 직원들의 초반 교육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작업은 메뉴 외에도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포장 봉투, 그릇, 그리고 이 그 로고 같은 경우, 로고나 이런 것들의 스티커 작업, 이런 것들을 좀 어울리게 제안을 해달라라는 부분까지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거쳐서 적합한 아이디어 한두 가지를 제안서를 만들어서 해당 업체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브랜드 컨설팅 작업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메뉴 개발 작업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좀 일하기 꺼려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적표가 매출로 나옵니다. 메뉴 개발 작업은 이제 컨셉이나 또 그 회사의 그 비용이 있죠. 그 책정된 비용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요. 이제 컨셉이 정해지게 되면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런 외식 산업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경향을 조사를 해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컨셉의 유행에 맞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메뉴를 구성을 해서 레시피를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 작업 그리고 교육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교육까지 했다고 해서 메뉴 개발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한두 번 거쳐서 그 메뉴가 원활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것까지가 메뉴 개발 작업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제품 메뉴 개발이 있는데요. 시제품 메뉴 개발은 기존에 있던 식품회사의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을 활용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패키지 뒷면에 조리에 해서 활용한 요리. 그래서 그 사진 하나 그리고 레시피 작업.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분야도 좀 넓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홍보 채널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뭐 독특한 요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미지를 사진을 찍거나 짧은 쇼트 동영상을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가장 메뉴 개발 작업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카페 메뉴 개발이에요. 카페는 보통 디저트나 이런 음료에 가장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할 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메뉴 개발 작업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시장 조사와 그 해당하는 카페의 컨셉에 맞는 메뉴를 제안해 내고 구체화시킨 레시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매뉴얼 그리고 교육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개념과 또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푸드 코디네이터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나눠볼 수 있고요. 푸드 코디네이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포함해서 요리 연구가, 파티 플래너, 테이블 코디네이터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직업을 가진 분야의 사람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고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촬영용 요리를 만들어내고 또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게 담아서 여러 가지 식기나 소품을 활용해서 연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푸드 스타일리스트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언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브랜드 컨설팅이나 잡지, 광고, 메뉴 개발, 교육 이런 분야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